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항상 많이 붙어 다니고 일을 좀 같이 많이 하시는 우리 김경환 팀장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경환 팀장님의 소개도 한번 들어보고 일을 하면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한번 들어보고자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소개 먼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자, 저는 18년차 장례지도사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장례지도사 일도 하고 있지만 묘지 파묘, 개장, 이장, 또 묘지 공사까지 다 하고 있는 18년차 장례지도사입니다. 파묘! 파묘! 그러면 지금 18년 동안 계속 장례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20대 중반부터 해서 일을 오래 하셨네요. 네, 계속. 그때는 장의사라는 이제 일을 막 진짜 좋지 않게 볼 텐데 네. 그때 일을 시작하셨는데 장의사는 어떻게 하시다가 일을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우연한 계기로 이제 친구 형이 네.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그때 흔히 얘기하면 시신 닦으면 고수익 알바다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 이 일 하면 돈 많이 벌겠구나 해서 이 일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장례장에 취직을 하게 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이제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없으면 이제 고인을 대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법적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때는 자격증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네. 이제 국가공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장례업 협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네네. 장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끼리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체적으로 자격증 시험을 쳐서 자격증 1급, 그때는 1급, 2급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2급 취득하고 그다음 경력이 5년 이상 되면 1급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장례 지도사 일을 할 수 있었고, 어쨌든 이게 협회에서 하던 네네네. 부분이다 보니까 자격증 없이도 그때 당시에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긴 협회에서만 그런 걸 관리를 하고 맞습니다. 나라에서 따로 자격증이 있다는 걸 발급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장례업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는데 네.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아까 말 그대로 이 일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지금은 되게 보람 있는 일이다라고, 이게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조금 있고,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나서 유족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뿌듯하고 그런 부분이 생각이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돈만 보고 시작했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네. 지금은 이제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네. 직업적인 사명감과 네. 보람과 뿌듯함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런 일을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특별한 장례가 생각나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네. 18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맞죠. 그 중에서 이제 생각나는 장례가 있다면 좋은 장례도 있었을 거고 조금 힘들었던 장례도 있었을 건데, 일단은 힘들었던 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상조 회사에 일을 할 때인데 회원이 이제 접수를 하셔서 제가 출동을 해서 이제 초동 조치를 하고 접수를 하고 다 상담 완료 후에 이제 처음에 빈소를 차리게 되면 잔을 한 잔 올려드립니다. 고인분께. 그리고 주문 받는 절차라든지 그런 거 설명드리고 하는데, 형제가 두 분인데 둘째 상주님께서 불러서 온 상주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장자 원칙에 따라서 큰 상주님 먼저 잔을 올리고 그 다음에 둘째 상주님 오셔서 잔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잔 올려드리고 주문 받는 방법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둘째 상주님 저를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만 당신은 누가 불러서 오신 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둘째 상주님께서 불러서 온 장례 지도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왜 잔을 형이 올리게 합니까? 제가 불러서 왔는데, 팀장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형제끼리 사이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앞전에 장례 치를 때는 장례 지도사분이 눈치가 있으셔서 이제 그렇게 좋게 대응을 했는데, 팀장님은 눈치가 참 없으시네요 하면서
첫 잔을 이제 형님 먼저 올렸다는 이유로 네. 자기가 불렀는데 네. 형한테 첫 잔을 먼저 올렸다. 네, 네. 화가 나셨네요. 네, 화가 네. 나셔가지고 네. 이제 팀장님이 눈치가 없다. 앞으로 제사 지내고 성국제 지내고 뭐 발인제 지내고 할 때는 저를 위주로 해달라. 아, 사실 엄청 곤란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왜냐면 또 그 형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사 지낼 때 자기가 제주가 되고 그쵸, 그쵸. 먼저 잔을 올리고 절을 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그쵸. 장자 원칙으로 네. 들어가니까. 그건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 저로서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국제 지낼 때는 이제 제가 처음에는 큰 상주님이 올리셨으니까 이번에는 둘째 상주님이 먼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일단 진행을 했어요. 어쨌든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시니까 뭐 장례 일정 조율이라든지 장지 결정하든지 이런 거 할 때 두 분이서 대화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형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큰 상주님한테 가서 상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생한테 물어봐요. 그럼 또 동생분한테 가서 그 상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장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 상가는 하나 있는데 네. 일을 두 개를 하는 느낌이었겠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장례 치르다 보면 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죠. 그때 가족들이 다 모이기도 하고 뭐 섭섭했던 거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엄청 크게 싸우시는 상가들이 많이 봤는데 이제 우리 사실 저희 장례 지도사 입장에서는 엄청 그런 상가를 대할 때 엄청 힘이 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인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가 자식들 키워가지고 그쵸. 이런 모습 보려고 한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분들한테 얘기할 때 가족분들이 장례 치르실 때 좀 다투지 마시고 뭐 섭섭한 게 있더라도 장례 끝난 후에 얘기하시고 또 그 계기로 또 다시 사이가 좋아지시고 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제 얘기가 교훈처럼 돼서 장례 기간 중에는 안 다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례 기간 중에 고인분 영정사진이 있는 곳을 빈소라고 하죠. 네. 빈소가 고인분이 머무는 처소입니다. 네. 그 처소에서 큰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끔 하라는 말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안에서 이제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다투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해요. 네. 장례식이라는 게 남아있는 가족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맞습니다. 오로지 고인을 위한 추모의 자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나 뭐 어떻게든 뭐 안 좋은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안 좋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쵸. 제가 이제 안 좋은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은 이제 안 좋았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좋았던 또는 기억에 남는 좀 행복한 장례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네, 뭐 한 가지가 또 떠오르긴 하네요. 고인분이 저 또래였어요. 그때 네. 한 10년은 안 됐을 거예요. 저 또래 젊은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택에서 술을 엄청 많이 드시고 네. 자택에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소주병이 한 100병 정도 있었어요. 방에 이제 자택에서 고독사 하신 사건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결혼도 안 하셨고 네. 혼자 사시는 분이셨고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뭐 여동생하고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빈소가 너무 쓸쓸하고 이제 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고인분께서 사회생활을 또 많이 안 하셨는데 네네네. 손님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가족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이런 와중에 이제 고인 여동생분께서 네. 고인이 저하고 동갑이셨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혹시 수소문해서 오빠의 친구들을 좀 찾아줄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그 같은 지역이셨습니까? 네,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나이도 저랑 동갑이고 네네네. 어떻게 수소문하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고등학교 동문회 활동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동문회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다 많죠, 보니까 이제 선배님들하고 후배님들한테 이제 그 고인이 나왔던 학교 출신 중에 네. 친구분이 계신가 제가 밴드에 네네. 글을 올렸어요. 네네. 사연을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뭐 선배님들이 막 다 그거를 일일이 이제 그 학교 해당되는 친구분들한테 연락해서
그 고인을 막 찾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엔 찾았어요. 친구가 한 분. 네네. 그래 찾아가지고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상황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이제 아예 그 고인분이 친구들하고 연 끊고 연락도 안 하시고 네.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그 사연을 얘기를 했더니 둘째 날에 친구들이 한 50분 정도 오셨어요. 50분. 서로 수소문을 네, 해서 친구들 찾아서 왔구나. 네, 찾아서 50분 정도 와가지고 친구분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많이 슬프셨는지 뭐 우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어쨌든 빈소가 왁자지껄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출상할 때 장지까지 다 따라가 주시고 네. 이렇게 하니까 그 고인분 여동생분이 너무 고맙다고. 그쵸, 진짜 고마울 것 네, 같아요. 그쵸.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감동을 좀 받으셔가지고 우리 오빠 마지막 가는 길 쓸쓸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얘기는 진짜 우리 뭐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고인의 휴대폰을 비밀번호 걸려 있으면 사실 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네. 이게 사회생활도 안 하고 약간 집에만 계시면서 그렇게 이제 임종을 했었을 때는 알릴 방도가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예. 가족끼리도 친해서 빌보드 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장례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한정적이라서 요새는 3일장밖에 안 하다 보니까 알고 지냈던 친구인데도 그 친구의 죽음을 알 수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팀장님께서 수소문해서 해주시면 진짜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선배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한 일을 20년 정도 했잖아요. 다 돼가고 그러면서 예. 매일 이제 죽음을 보는 장례 지도사로서 삶에 대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으실까요? 어떤 생각으로 이 삶을 대하고 계십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20대 네. 때는 제가 돈을 보고 쫓았고 포부도 컸습니다. 네. 막 나는 20대 때는 자신감도 많았고 1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네, 마음으로 네. 엄청 사실 일 안 가리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배도 탔었고 이 장례 지도사 일도 뭐 남자니까 할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덤벼들었는데 매일 이렇게 사람 죽는 걸 보지 않습니까? 뭐 진짜 험한 죽음들 많아요. 맞아요. 19살짜리가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목욕탕 가서 그냥 목욕탕 가서 목욕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저희 장례장에 종훈 오시다가 네. 종훈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바로 현장에서 안치하는 경우도 네네,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죽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삶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막 너무 돈을 쫓아서 아둥바둥 힘들게 이렇게 살면 과연 그게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맞죠.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중간에는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다라는 잠깐 그쪽으로 빠진 적도 있어요. 인생에 대한 회의가 온 거죠. 회의가 네. 왔어요. 뭐 죽으면 끝인데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한동안 갖고 살았었어요. 그 부분은 장례지도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느꼈을 맞아요. 생각일 것 같아요. 한 10년? 저도 그랬었어요. 네, 그게 한 10년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는 계기가 삶이라는 게 되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나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되게 삶이 소중해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돈 때문에 돈에 연연하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성품도 많이 온화해지고 예전에는 한성격이었거든요. 사람이 많이 바뀌죠. 성격도 많이 온화해지고 조금 관대해지고 네. 네, 그러면서 관계도 좋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내가 마지막 가시는 분 잘 보내드리면 그 가족분들이 고마워하시고 그런 말 들을 때 또 너무 뿌듯하고 어쨌든 많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생각이. 네. 진짜 이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거든요. 이거를 직면하는 순간 내 삶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네. 장례지도사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그런 생각할 텐데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 맞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맞아요. 그 기간 지나고 나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장례지도사가 힘들기도 하고 보람되고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개장이나 이장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장례지도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장례 지도사 일을 하시면서도 이제 개장이나 이장 이런 것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까? 일단 제가 또 어릴 때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토목 쪽에 포크레인 일을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으니까 또 장례 지도사를 하면서 원래는 뭐 파묘나 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업체에다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네네. 다 위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위탁을 해가지고 뭐 문제 생기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제가 소개했는데 뭐 묘지 공사가 잘못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레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직접 하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장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례 전반된 모든 일을 네네. 하면 조금 더 좀 유족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네네. 하다 보니까 뭐 묘지공사도 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제가 노력을 많이 좀 하긴 했습니다. 막 배우려고 노력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묘지공사 처음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묘, 네. 이장 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긴 이 장례를 원래 이제 윗대 어른들의 묘를 건들려면은 날을 따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례 기간에는 이제 개장이나 이장, 파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날을 굳이 잡지 않아도 이제 어르신분들이 눈을 감아준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좀 좋은 연결고리인 것 같기는 해요. 직접 이제 장례 행사를 하면서 네. 날을 굳이 잡지 않아도 내가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 개장이나 파묘나 이런 걸 해도 된다. 이런 쪽으로 하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믿음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장례를 저한테 맡기는데 맞죠, 맞죠. 뭐 이장 개장만 다른 분들한테 맡기면 그렇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차이 나는 부분도 맞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통합적으로 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맞죠, 맞죠. 네, 그리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문 장례 지도사가 파묘나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어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걸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뭐 일부 좀 뭐 비용 좀 저렴하게 해서 그냥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네네네. 가서 파묘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이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맞죠. 전문 장례 지도사가 가서 또 이장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어른들한테 예도 다 하고 맞습니다. 네. 제사 지내는 거나 이런 것도 저희는 배웠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네.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안 힘드십니까? 힘들긴 힘들죠. 그러니까 뭐 포크레인으로 이장을 할 때도 있지만 진짜 포크레인이 장비가 접근하기 힘든 위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삽으로 손으로 다 파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진짜 물이 차서 막 고인분 위에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돌이 너무 많고 맞죠. 네, 그리고 겨울철에는 특히 땅이 얼어서 진짜 2박 3일 판 적도 있습니다. 네. 땅이 공분 자체가 그냥 통째로 얼어가지고 땅이 얼어가지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2박 3일 동안 그냥 무식하게 파는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쪽 일도 만만찮게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장례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희는 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이란 그 무시무시한 그런 거를 맞닥뜨리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저희 인생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재밌나고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잠시 혼자 나왔습니다. 제가 인상이 조금 강합니다. 강해서 처음 보는 유족분들이 저를 되게 어려워하시고 조금 무서워하시고 저 포기해요 뭐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의외로 친절하시네요. 의외로 말씀을 예쁘게 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장례 진행하다가 저를 만나시게 돼도 너무 어려워 마시고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